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간호 시간이고요. 5단원 호흡기계 질환, 저번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호흡기계 질환이 끝나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되게 부족한 환경과 부족한 설명에도 계속 제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제 설명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서 같이 방송하는 거여가지고 완벽하게 아마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지식 수준에서 같은 이해도로 설명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모르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빨리 나가 볼게요. 호흡기계 질환이고요. 저번 시간까지 호흡기계 질환 이제 4가지 배워봤었어요. 이번에는 폐기종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이 종류가 12가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호흡기계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12가지 큰 제목들은 가급적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질환별로 그 질환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치료법 같은 거는 콕 집어서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종 나가보겠습니다. 폐포가 기관지가 이제 폐포로 이제 끝에 폐포가 되어 있어서 그 폐포로 산소를 이제 가스 교환을 하잖아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그 폐포가 비정상적으로 과잉 팽창되어서 탄력성이 저하된 것을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흡연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 폐기종의 그 정의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폐포가 과잉 팽창돼서 탄력성 저하된 거. 그 다음에 그 폐호흡기계 질환의 대부분의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과 객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기관지 확장증에서 고상지도 배웠었잖아요. 그 손가락 끝이 그 개구리 손처럼 그 끝에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고상지두라고 하는데 역시 폐기종에서도 고상지두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술통 모양 흉곽이라 그래가지고 그 몸의 앞뒤 옆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앞뒤가 이렇게 심하게 두둑하게 불러지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술통 모양의 흉곽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 고상지두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요. 고상지두의 특징이 나타나는 폐 질환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리고 지금 배우는 폐기종, 그 다음에 뒤에 나올 폐암하고 폐농양에도 고상지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종은 반드시 금연해야 되고요. 수분 섭취 및 적당한 습도 유지를 해야 가래나 객담이 잘 나오겠죠. 또 체위 배액과 물리요법, 약물 투여 등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COPD라고 하는데요. 크로닉, 어브스트럭티브, 그 다음에 그 풀모너리 디지즈 해가지고 그 아예 이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COPD라고 부른대요. 이거는 그 폐쇄성 폐 질환이 앞서 말한 만성 기관지염이나 그 폐기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만성이 되면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질환을 아예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의외로 호흡이 잘 안 돼서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의외로 그 치료법이 저농도의 산소 제공입니다. 폐 자체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고농도를 줬을 때 그 폐가 그거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농도 상소를 줬을 때는 감당이 안 되면서 호흡기계를 아예 억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농도의 산소 제공이 특징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은 오심실에 부전이 와가지고 이게 그 심실이 심장에 있는 거잖아요. 심장 기능의 작용을 못하게 돼서 이 심장 기능의 작용을 시킬 수 있는 강심제나 그 다음에 부종이 오기 때문에 이뇨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도 이런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그 폐 질환 환자에 있어서 그 호흡법이 이제 코로 이제 코로 숨을 들이신 다음에 내뱉을 때는 입을 모아서 숨을 길게 이렇게 쉬게 하는 호흡을 해가지고 그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양상, 입을 모아서 숨을 길게 쉬게 내뱉는 거, 이거를 들이마실 때 하는 게 아니고 내뱉을 때 입을 모아 숨을 길게 쉬게 하는 호흡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거, 이렇게 시험에 가끔 나와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기폐 보겠습니다. 폐 어느 이름 그대로 폐 어느 부분이나 전체가 허탈해서 공기가 없거나 줄어든 것을 무기폐라고 합니다. 이 무기폐도 그 수술 그 원인 자체가 수술 후 합병증 같은 걸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왜 폐 수술 같은 거 하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호흡을 시키기, 유도를 하고 시키기 위해서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그 아이들 갖고 노는 무슨 그 장난감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공 빨아들이면서 계속 호흡하라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 후에는 반드시 깊은 숨을 자주 이렇게 쉬게 해야지 그 폐포의 공기 순환이 되면서 혈류가 막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 폐 자체의 섬유화를 방지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깊은 숨을 자주 쉬게 하는 방법을, 그 치료법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폐 자체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흉부 X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하얀 삼각형 모양의 그 폐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찰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농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폐 치료와 관리에도 항생제 투여, 폐 분비물 제거 수술요법 등이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핵이에요. 그 무기폐 같은 거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결핵은 아무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핵균의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죠. 이게 공기로 전파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와 한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이제 감염이 되는 거여서 굉장히 좀 위험해요. 전염 속도가 빠르죠. 70-80%가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고요. 기침이나 객혈, 호흡 곤란, 미열이나 체중 감소가 있겠습니다. 생후 1개월 이내 BCG 접종하게 하잖아요. 이게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그 접종 주사고요.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그 체중 감소,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으로 먹는 것도 좀 곤란하고 식욕 자체가 떨어져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중요하고요. 최소 6개월 이상의 결핵균 죽이는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이상을 꾸준하게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재성 그 약에 대한 이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6개월보다 훨씬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 먹을 때 확실하게 6개월을 꾸준히 먹어줘야지 확실하게 그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주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핵균을 이제 감염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하는 게 투베르클린 피부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핵균 자체가 여러 군데로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폐 쪽으로 가서 폐결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폐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흉부 X선과 결핵균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결핵균 자체가 또 중요한 게 열이나 햇빛 자외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결핵 환자들이 이제 결핵 환자들이 쓴 무슨 옷이나 침구 같은 거를 소독할 때는 이 자주 햇볕에 쏘임으로써 그 일광 소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광 소독만으로도 그 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자주 환기하면서 일광 소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전파를 하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거, 객담 배출 시에는
물론 소매로 이제 입을 가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매에 묻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서 이제 객담이나 재채기를 하고 그걸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핵 유병률의 증가 이유가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국민의 무관심, 불규칙한 생활이나 다이어트, 가로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장기간 단기간 아니고 장기간입니다. 요양병원 같은데 장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가 점점 증가되고 인구의 노령화로서 그 노인 인구들의 결핵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지원 체계의 미흡 등으로 결핵 유병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폐렴 보겠습니다. 폐렴도 이제 잘 나오는 파트인데요. 폐포와 모세 기관에 삼출액이 차서 폐 조직이 경화하는 급성염증입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좀 못하시더라도 급성으로 생기는 염증이라는 거 폐렴은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폐렴에서 위험한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음식물이 이제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기침 등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음식물이 공기가 들어가야 될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폐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잘 올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사람한테 잘 오냐면 그 연하 곤란이 있는 뇌졸중 환자, 의식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특히나 흡인성 폐렴에 잘 걸린다고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폐렴에 걸리시면 증상은 창백하고 빠르고 얕은 호흡, 아동의 경우는 이걸 비익호흡이라고 하고요. 빠른 맥박이나 객담인데 이 객담에서의 특징이 그 누런색의 객담을 내뱉는 게 특징입니다. 폐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기침과 심호흡을 계속 유도를 함으로써 이걸 폐렴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금연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적절한 병실의 온도 18도씨 정도라고 하고요. 수분 섭취, 뭐 습도 유지, 호흡을 위한 반자위 자세,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산소를 공급하고 미연에 인플루엔자 폐렴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항생제 투여, 폐렴일 때는 항생제 투여하죠. 그 다음에 이 폐렴이 올 때 위험한 게 또 열이 많이 올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경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앞설자로 혀를 눌러줘야 기도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경련이 나온다 하면은 앞설자 삽입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폐농양입니다. 농양이 찬 거잖아요. 폐 실질 조직의 염증과 괴사로 인해서 화농성 감염입니다. 그래서 화농성 감염하면 폐농양 기억해 주시고요. 객담이 나오는데 일단 화농성이기 때문에 검은 갈색이나 녹색, 회색의 객담이 배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객혈과 흉통, 아까 말씀드린 고상지도 여기 또 나오죠. 폐농양과 암에서도 고상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물로 페니실린 항생제 투여해야 됐고요. 아무래도 염증이기 때문에 페니실린 항생제 투여하고 기관지경을 통한 이물질 제거, 아까 말씀드린 객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체위 배액과 물리요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늑막염입니다. 그 늑막에 염증이 생긴 게 늑막염이겠죠. 늑막각 내에 발생하는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늑막염에는 알아두실 게 이제 건성 늑막염과 습성 늑막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농성 삼출액이 늑막각 내에 거의 없는 거는 건성이고 차 있는 거는 습성 늑막염입니다. 이렇게 늑막의 염증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할 때는 이럴 때 그 환자들의 체위가 중요한데요. 이미 염증이 있는 쪽으로 누워 계셔야지 안 그러고 멀쩡한 쪽으로 누워 있으면 그 멀쩡한 쪽으로 거까지 그 염증이 그 전염이 이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거나 이환된 부위 쪽으로 누워 주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감염되지 않은 부위의 전파가 방지되고요.
그다음에 X선상에 흉수가 이제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늑막염은 그 늑막액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보인다고 해요. 300에서 500ml 정도가 차 있어야 X선상에서는 흉수가 관찰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안에 농양이나 물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늑막천자, 흉부천자,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법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폐질환의 마지막 질환, 폐암입니다. 드디어 암까지 왔어요. 아무래도 그 흡연이나 여성의 경우는 흡연이라기보다는 자극성 물질, 무슨 뭐 일산화탄소나 뭐 담배 연기 이런 걸 마심으로써 거기에 노출이 돼서 폐암에 잘 걸리죠.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초기 증상은 경미해서 잘 모르나 기침, 화농성 객담, 천식 호흡, 흉통과 체중 감소, 여기 또 고상지두 나옵니다. 고상지두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금연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요. 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과적이나 수술, 뭐 화학적 방사선 요법 등을 통해서 치료를 이제 추진하겠죠. 근데 이 폐암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폐암의 증상보다도 폐암 수술 후에 밀봉 흉곽 배액의 관리법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책에 더 자세히 나와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험 그 예문으로 출제 잘 되는 부분만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 비정상적인 흉막각 내 공기와 혈액 삼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붙이죠. 근데 이 배액관을 붙일 때는 그 배액관이 환자 흉곽에서 아무래도 공기나 혈액 삼출물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흉곽보다 낮게 위치를 시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무슨 그 소변줄 꽂아가지고 그 소변 그거 받아낼 때도 그 소변 통 그거를 밑으로 해가지고 침상 난간보다 밑으로 해서 받는다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배액관 흉부로부터 70에서 90cm 아래 정도 밑으로 놔서 그 이제 역류하는 거를 방지해야겠죠. 그다음에 그 배액관의 튜브가 눌리거나 꼬이지 않게 잘 조심하고 반자 위로 앉아 있는 게 좋겠고요. 배액 기구 자체는 완전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 전에는 반드시 그 흉곽 튜브를 그 공기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을 잠근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심호흡이나 기침을 주기적으로 이게 그 치료법에서도 많이 나왔죠. 폐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심호흡법도 중요하고 기침을 주기적으로 해갖고 그 폐포의 산소나 혈액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폐를 재팽창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 2-3일 동안 그 2-3일 후에 공기가 다 배출되고 체액 배출이 60ml 이하다 했을 때는 그렇게 된 이후 24시간 후에 이제 이거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흉곽 배액 관리법도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고 시험 문제 출제 위주되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정리법으로 정리하셔서 기억하실 거 꼭 기억하시면서 또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